안녕하세요. 경제원론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재무이론의 기초, Financial Market, Financial Theory를 주로 다루는 거죠.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Finance, 시간에 걸친 자원 배분과 위험 관리에 관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Financial Market에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시간에 걸친, 시간에 의해서 투자된 거죠. 그래서 시간의 가치 뭐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밸류로 측정할 건지 미래의 밸류로 측정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가치 present value, 미래 가치 future value죠. future value입니다. 현재 이자율에서 미래에 주어진 금액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금액, 그죠? future market은 현재 이자율에서 오늘 주어진 금액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금액, 미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현재에 바라봤을 때, 미래에 바라봤을 때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자율이 있고 그 이자가 계속 증가를 하죠. 근데 한번 이자율이 이자가 매겨지고 나서 복리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컴파운딩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리 계산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가 그 계좌에서 예치되어 거기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원리금이 축적되는 것. 그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00달러가 있어요. 연이자율이 5%예요. 1년 뒤에 105달러가 되겠죠. 2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110이 되는 게 아니라 105달러에 1.05가 곱해진 것만큼 되죠. 105달러에 5%가 더 붙는 겁니다. 그죠? 1 플러스 퍼센티지니까 0.05가 돼서 요 공식이 되는 겁니다. 3년, 4년, 5년, 6년. 그럼 어떻게 되냐? 원금의 1 더하기 이자율 0.05에다가 몇 년이 됐냐? T. 1년이면 1, 2년이면 2, 3년이면 3. 그죠? 이게 복리 이윤입니다. 복리 이율. 복리 계산. Compounding Interest Ratio.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의 이자율이 5%일 때, quarterly compounding, monthly compounding, yearly compounding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이자율 준다는 거고, 그죠? 분기마다 이자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럼 5%를 4로 나누고 분기 개수가 요거 t 곱하기 4만큼 되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복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은행에서는 매일 복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ontinuous compounding이라는 또 다른 개념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경제 수학이나 다른 financial theory 가면은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기본적인 계속 이자가 쌓이는 거 복리 계산이라고 하고 컴파운딩이라고 합니다. 할인, 미래에 받을 금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10년 뒤에 100달러인데 할인율이 5%면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냐? 10년 뒤 100달러에 미래 10년 뒤에 100달러. 그러면 똑같이 1 플러스 0.05. 그러니까 10년 뒤라서 T에다가 10을 넣어주면 이게 할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밸류를 현재 밸류로 바꿔주는 거죠. 현재 가치로 환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디스카운팅이고 그 반대로 복리로 계산하는 것도 요또 복리의 논리로 계산을 했죠. 이자율을 더해가지고 1에 더해서 10승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일반적인 공식 이자율이 R이고 X가 N년 뒤에 받을 금액이면 X의 현재 가치, X 나누기 1 플러스 R에 이게 승이 돼야 되죠. 승, N승. 이게 100달러였다. 미래 가치가 100달러다. 10년 뒤에 N이 10일 때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R이 5%니까 1.05 N 10승. 그렇죠? 일반적인 할인 공식입니다. 다음으로 바라볼 게 파이낸셜 마켓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이자율하고 위험이죠. 이게 주식시장이면 수익이 양이 될지 음이 될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측정하나? 위험으로 측정하죠.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냥 단순히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박을 게임적인 차원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익이 훨씬 더 커야 갬블링하는 상황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위험을 평가를 하는 거죠. 수익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위험이 높습니다. 딸 확률, 잃을 확률 커지는 거죠. 그 갭 커지는 거죠. 그게 위험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입니다. 위험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적 후생이나 만족에 대한 걸 효용으로 적용했을 때 위험한 상황에 대한 효용이 낮습니다. 확실한 $100가 90달러거나 110달러인 확률로 2분의 1, 2분의 1 확률로 92거나 110인 경우보다 확실하게 $100 얻는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위험 회피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현재 금액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1000를 잃을 경우에 나의 소득이 이렇게 떨어질 거고 $1000를 얻을 경우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확실한 효용은 요 양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어떤 확률인지 모르겠지만 요 두 지점을 이 두 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효용은 요 지점 중에 하나에 결정이 될 텐데 요 지점 중에 있던 효용은 여기 파란색 지점에 있는 효용보다 낮다는 겁니다. 낮아요. 작아요. 그 효용 자체, 이 효용 자체, 효용 곡선의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 확실하게 정해진 이 파란색 위에 있는 점들이 요 밑에 있는 점들보다 더 선호된다, 더 좋아한다. 확실한 소득을 기본적으로 더 좋아한다. 위험 회피적인 사람. 위험 회피적인 사람의 효용 함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선상에 있다는 거는 요 1000원을 잃고 1000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이 점상에 이 직선상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 지점 여기 파란 선보다 요 아래쪽에 있는 지점들은 다 효용이 낮은 지점이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효용이 높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경우를 더 선호한다는 거고 더 좋아한다는 거고 위험 회피적인 사람의 효용 함수가 이런 파란색 모형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확률이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주로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죠. 위험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보험이 있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험 계약은 도박이지만 보험을 들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위험의 일부를 그 위험의 일부를 보험이 커버를 해주는 거죠. 보험을 삼을 통해서 내가 의료보험을 삼을 통해서 아니면 화재보험을 삶으로 인해서 사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줄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의 격차, 의무로 까질 수 있는 비용들을 줄임을 통해서 위험성이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시장의 문제는 뭐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거죠. 역선택은 뭡니까? 똑같은 보험이라도 내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장소가 불이 날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에 더 많이 들려고 하겠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불이 날 확률이 없어. 이 집엔 불이 날 가능성이 없어.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에 안 들려고 할 겁니다.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확률이 낮은 사람들이 보험에 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보험을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위험이 큰 사람만 들더라. 그게 역선택입니다. Adverse Selection입니다.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화재보험을 샀어요. 화재보험을 사고 나면 불 안 나게 노력하는 비용들을 적게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이 커버가 되니까 불 나나 안 나나 노심초사 등 그런 게 이제 일부분은 보험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내가 보험을 사고 나서는 불을 안 나게 하려는 노력들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게 도덕적 해이.
역선택은 보험을 들려고 하는 사람은 불이 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들려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비효율적이지만 보험사에서도 그게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역선택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서 왔나요? Asymmetric information 할 때 우리 배웠죠. 정보의 비대칭성. 내가 보험을 사는 사람이지. 내가 여기 집에 사는 사람이어서 이 집에 불이 날 확률을 보험회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역선택이 일어나고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에 대한 이론이 되겠고요. 보험과 마찬가지로 파이낸스에서 얘기하는 티어리가 다이버시피케이션이죠.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거죠. 한 가지 위험을 여러 개의 서로 관련 없는 소규모 위험으로 대체할 경우 위험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상관관계가 반대 방향으로 있는 주식들을 사 모아서 한꺼번에 펀드를 구성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이라는 게 어떤 시장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이벤트가 생기더라도 피해를 적게 본다는 겁니다. 그게 분산 투자고 포트폴리오죠. 근데 특정 기업의 위험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 해서 분산 투자를 이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죠. 특정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 위험이죠.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사고. 그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정한 두 개의 위험들이 있고요.